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랑 각종 SNS에서 엄청 유명한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썸네일만 보면 막 다들 체지방 몇 킬로씩 빠지고 근육량은 유지됐거나 늘어났다, 이런 후기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이것만 보면 솔직히 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섣불리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위치온 다이어트 알고 보면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키는 대로 따라 해봤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피부에 각종 갈증도 났었고 무기력증, 그리고 음식 중독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작용과 요요에 걸리니까 실제로 저처럼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많나? 찾아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저처럼 각종 부작용을 얻었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 영상에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개념, 부작용, 그리고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할 시에 고려해야 될 주의사항들을 같이 정리해두었어요. 영상을 보고 나시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위치온 다이어트 인기가 있는 이유 다들 아시죠? 빠르게 체중 감량이 되고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체지방만 빠진다. 이 멘트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체지방만 쏙 빠진다니 완전 꿈의 다이어트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는요, 지속 가능성이 너무 낮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스위치온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체중 감소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요 현상은 물론이고 각종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러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왜 건강에 안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스위치온 다이어트 루틴을 한번 봐볼까요? 기본적으로는 4주 루틴이에요. 제가 화면에 식단을 간단히 정리해 두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냐면요, 처음 3일 동안에는 하루 4끼 모두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돼요. 자, 상상해보세요. 하루 종일 쉐이크가 마시는 거예요. 허용식품이 먹을 수 있긴 하지만 두부와 요거트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하루 4끼 단백질 쉐이크가 먹는다니, 저 벌써부터 쉽지 않죠? 그 이후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식단, 아니면 아주 약간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단을 번갈아 먹게 되는데요. 이후로는 주 3회 이상 24시간 단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탄수화물도 금지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단을 단백질 쉐이크, 야채, 두부만 메인으로 먹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탄수화물이 완전히 거의 못 먹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살이야 빠질 수는 있겠죠,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과학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해요. 이 탄수화물은 우리 뇌, 근육의 주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먹게 되는 순간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방을 비축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꾸게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따라하다가 무기력증, 소화불량, 심지어는 근손실까지 경험했다고 해요.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을 간과 신장이 큰 무리가 가게 되는데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 무리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식단은 장기적으로는 심부전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일본 당뇨병 전문의 마키타 젠지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의 서적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 섭취하면 심장이 큰 부담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반 식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다 투석을 붓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자, 두 번째 이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호르몬은 우울감이나 폭식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비만학회에서도 이러한 저탄수화물 식단이 오히려 식사량 조절에 실패해서 결국 체중 감량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토픽 연구회의 다이어트의 핵심 원칙 서적을 보면 체중 감량 중에도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뇌 기능과 운동 수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만큼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필수라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의 몸은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는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무리한 다이어트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화학자 발토롬보 교수의 단식 모방 다이어트 저서에 따르면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 장기적으로 유지했을 때 노화와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식단에는 위험성에 대한 검증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스위치온 다이어트 그러면 제대로 따라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유 안 오게 내가 한번 의지를 한번 불태워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를 철저히 계산하고 운동 강도를 체계적으로 조절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탄수화물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면 탄수화물 양을 개인에게 맞춰서 조금씩 먹어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맞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이상적인 조건 다 지키는 다이어트 할 수 있으신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탄수화물 양이 몇 g인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50g의 탄수화물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자, 탄수화물 50g이면 밥 몇 공기일까요? 정확하게 계산이 어렵죠. 저도 식단 계산기와 저울을 써가면서도 식단을 하는데요. 저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틀릴 경우도 많고요. 솔직히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잖아요. 게다가 개인에게 맞게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 돈,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길은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같은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방식보다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 방식과 체질에 맞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는 30분 정도 운동을 병행하는 것. 이 외에도 16대8 간헐적 단식, 지중해식 식단 등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은데요. 해당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스위치온 다이어트처럼 빠른 결과만 약속하는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휩쓸리기보단 나에게 맞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진짜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이어트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버터 다이어트 진짜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고요. 하지만 제게 효과도 있으면서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얼마 없었더라고요.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저처럼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다이어트 정보를 얻지 못해 좌절하는 분들을 돕기 위함이에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 때마다 저는 행복함을 느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1g씩 빠지는 유용한 정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건강하시고 살 빠지는 가벼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